네, 4월 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또 독재 국가로 퇴행하느냐 그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운명의 날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끝장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화면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초호화 게스트를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저희와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은 한 분은 평생 검찰에서 한 분은 또 평생 경찰 정보에서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그리고 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행정관 지내신 박관천 전경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두 분 저희 프로그램 늘 함께 해주시던 분들이기도 하고 오늘 역사적인 날에 또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떤 뭐 혹시 꿈이라도 좀 꾸셨습니까, 의원님? 꿈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는 윤석열 내란 수익의 꿈을 처음 깨봤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저도 평생 꿈에 윤석열이 나왔어요? 꿈에 나왔다고 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가 3월 아무튼 3월 달에 제가 꿈을 꿨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목요일 날 꿈을 꿔가지고 금요일 날 선고될 줄 알았는데 선고 안 되더라고요. 아, 틀렸네. 제가 꿈속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많은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 어느 특정 검사 후배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근데 검사 후배로. 유일하게 제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꿈속에서 봤어요. 무슨 얘기를 좀 하셨어요?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고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자기가 중요한 건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주 초췌한 모습, 자기를 자꾸 변명하는 모습이었고 그때 3월 14일이었나? 예. 14일이 금요일이었습니까? 14일 금요일이에요. 14일 설 있었죠. 예, 14일 설 있었어요. 13일날 꿈을 깼어요. 13일 날. 네. 와. 14일 꿈을 깨가지고 예. 제 속으로는 100% 13일날 꿈을 깼는데 13일날 그날 저녁까지도 선고 길이 안 잡혔거든요. 예. 이거 기습적으로 14일 선고하겠다. 내가 그래 생각했는데 꿈은 꿈이더라고요. 틀렸다. 어제 저 꿈은 윤석열이 안 나타났습니다. 혹시 꿈 꾸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저는 꿈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근무한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꿈은 안 꾸고요. 예.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건전한 국민 상식에 의해서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앞선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번째 맞는 총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탄핵. 예, 세 번째 탄핵인데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거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비기는 국민 입적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총뿌리를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겨누는 것을 온 국민이 목도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그 12.3 비상계엄 날로부터 계산하면 123일째. 그렇죠. 그 정도 됐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부터 111일째. 111일, 예. 중요한 건 100일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넉 달간 우리 국민들께서 참을 만큼 참은 상황인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예정인데요. 아침에 속보를 종합해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예. 기자들의 그 취재에 따르면 정영식 그러니까 출근 순서가 기자들한테 이게 취재가 됐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06시 55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복형, 정계선,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조한창, 문형배 재판관 등에게서 제일 늦게 출근하셨습니다. 8시 23분. 예, 그래서 도합해서 8시 31분에 이제 그 기자들의 종합 기사가 나왔고요. 마지막 평의를 오전 9시 30분에 한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요 시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예. 출근은 당연히 주심이 빨리 나와야 되고 헌법 대행 소장이니까 기관장이니까 가장 늦게 온 게 맞는 것이고 예.
이 마지막 평이라는 것은 거의 형식제일 겁니다. 그 주문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아마 오늘 몇 시에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고 네. 이런 절차적을 한번 되짚어 확인하는 차원이지 네. 그 내용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꿔지지 않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제가 했던 경험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 특히 아주 중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가 정당 해상 사건 이런 사건을 하면 이제 평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평일을 하면 각 그 재판관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관들이 있어요. 네. 연구관들이 재판관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자기 이제 컴퓨터 PC를 그대로 씁니다. 네. 요건 이제 내부망도 쓸 수 있고 인터넷망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대로 쓰는데 이제 평결 단계로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새로운 PC를 하나 딱 만듭니다. 그 PC하고 연결된 그 인쇄 출력기도 딱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만 입력을 시킵니다. 여기에만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요 나중에 이제 이 프린터는 그대로 보관하고 몇 장에 언제 출력됐는가까지 다 나옵니다. 네, 네. 나오기 때문에 통상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손볼 그 판결문이 결정문이 끝나면은 그걸 그대로 입력시키고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 주심 재판관이 그걸 출력해가지고 한 번 더 전부 다 재판관들한테 본 다음에 네. 그때 아마 서명 날인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재판 소장께서 읽으실 그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다 출력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논란이 있는 절차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꾸 수정 같은 것도 철저하게 지금 아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네. 서명 날인을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 보도자료 배포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결정문 배포 미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 배포도 안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오후 한 11시 선고면 오후 한 2시나 3시쯤 되면은 내부망에 올릴 것 같거든요. 네네. 공개된 내부망에. 그리고 올린다는 것은 어떤 그 기자들한테 간단하게 요약할 그런 보도 자료로 하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수정이 뭐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에 해당해서 마지막까지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뭐 근데 제가 뭐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 사이에도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뀌어서 검사들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제 검사들도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날 내가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치더라도 네. 당일날 공소장을 마지막 점검하면서 생각이 변할 수도 있죠. 네. 생각이 변할 수도 있지만은 결정 자체가 변할 수는 없어요.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네. 자기가 어떤 기재해야 될 논점에 대해서 논점을 놓쳤다. 이걸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는 있지만 주문 자체가 바뀔 수는 없죠. 이 역사적이고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어제 저녁까지는 인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출근길 생각 기각으로 변한다. 아침 9시 30분에 30분 평일해가지고 주문을 바꾼다. 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 수기가 내란 일으켜 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란보다 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건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를 네. 어떤 절차 진행 과정을 한번 확인하고 또한 혹여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오자나 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 제가 그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2017년 3월 10일이죠. 그날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회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정미 그 대행이 막 헤어롤 그렇죠. 말고 네. 막 굉장히 경악 없이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출근길 취재도 허락을 하고 그래서 뭔가 출근길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번에는 소장님이 남자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아, 헤어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고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충분히 저도 공조를 하는 게요. 우리 아주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계신데 이 헌법재판관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법률상으로 대법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경력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인용해서 기각해서 인용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네. 바꾸는 바꾸는 경우는 저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태까지 그 111일 동안 마음 졸으셨는데 네. 오늘 또 지금 1시간 48분 남았는데 지금 또 마음 졸이게 1시간 48분 40초, 39초. 예, 지금 또 마음 졸이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는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11일? 네. 11일. 11일이고 예, 11일. 노무현 예. 대통령은 14일. 2주였는데 14일 됐습니다. 이번에 3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38일이면요. 예. 결정문을 100번을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머리 헤어스타일 그 당시에는 11일이니까 정신이 없지만 지금은 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나 여기 38일이에요. 38일이면요. 네. 심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정문을 쓰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네. 변론이 종결돼서 38일이 지났다는 것은 일반 형사 잡사건에서도 이렇게 길 오래 잡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형사 잡사건도 38일 이후에 선고하지 거의 않는다. 없어요. 네. 예. 보통 2주. 2주. 네. 2주고 길어봤자 한 달 넘지 않습니다. 예. 이건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만시지탄이야. 오늘이라도 선거를 잡아서 그나마 국민들이 잠 좀 자자라는 네. 말이 이제 예, 맞습니다. 현실 잠 좀 잘 수 있게 됐지만은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123일 개헌이 발생하고 네. 소추되고 나서 111일 예. 변론이 종결해서 38일입니다. 예. 지연된 정인의 정의가 아닙니다. 현재가 국민과 언론이 약속했죠. 네. 어떤 사건보다도 윤석열 탄핵에 더 최우선적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게 지연됐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찌됐든 헌재는 이걸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헌재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어요. 정치적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헌재에게 대통령 탄핵을 맡기냐?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 있다면 이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 이번에 봤을 때 헌재를 그럴 결기도 없고 자격도 없다. 또 정당성도 없다. 네. 국민의 손을 뽑았으니까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네. 헌재는 스스로 존재를 부정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38일이나 네. 미뤄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박관전 경정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여러 루트를 취재해봐도 아닙니다. 없어요. 제일 정보가 정확하시고. 예. 아니 이게 이제 그 각종 그뭐 찌라시. 증거 능력 예. 문제, 그다음에 형사소송의 절차 문제 이런 걸로 서로 간에 이제 많은 의견이 주고받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면은 그 소수 의견이 많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헌법 재판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네. 만장일치보다는 전원일치 것이다. 아. 이제 만장일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각이나 인용에 대해서도 인용에 대해서 8대 0. 네.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떠한 한 5개 정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예, 전부 다 의견은 똑같을 때는 만장일치라 그럽니다. 예. 근데 전원일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8대 0은 맞다. 예. 편결 의견은 맞는데 예. 5개의 쟁점에 대해서 예. 나는 1, 2, 3은 수용하고 4, 5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돼. 예. 이제 이러면 만장일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이 조금 이제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하. 그런 소수 의견을 갖다가 많이 결정문에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오늘 저 선고하는 그 시간도 예. 예전보다는 좀 길어질 거다 하고 이렇게 예상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그 헌재 선고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1980년대 6월 그 민주화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시도한 것은 국회. 국회를 해산하고 그것도 네. 더구나 나라를 지키라고 준 국군 통수권을 이용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분명히 가치 판단이 오늘 헌재에서 내릴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내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 일, 이게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이냐? 네.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파면할 만한 큰 일이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아마
헌재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만장일치보다는 전원일치 가능성이 있다. 예. 요거는 살짝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동안 그 한덕수 그 탄핵 심판과 예.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여기를 참고 삼아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봐서는 안 된다.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저는 만장일치에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장일치. 맞아요. 지금 예. 탄핵 소추 사유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첫째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흠결됐다. 그렇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한 사태가 아니었다는 예. 거. 두 번째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했다는 네. 거. 세 번째는 이제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정치인 체포. 네. 또 순서는 또 하나가 포고령 이루어지지 포고령. 않습니까? 네. 그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다라고 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또 그 하나 이제 탄핵은 다 아시다시피 헌법 위반된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인정되는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되는데 네. 이 5가지 사유가 인정 안 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비판을 받는 거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저걸 가지고 뭐 만지작거리고 뒷장을 피웠냐 이거요. 근데 네. 그건 그렇고 5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저 5가지 중에서 네. 자 어떤 것을 찍어서 이 정도는 대통령 해도 괜찮아. 뭐 대통령 법 위반했어 윤석열. 그러나 대통령 해먹어 이 정도면. 그게 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요. 예. 그 볼까요? 네. 정치인 체포지시 그래 그 정치인들 말 많은 놈들이니까 그 괜찮아. 파면 안 하도 윤석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하나가 파면이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개 국가로 가는 겁니다. 미개 국가로 간다. 미개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겁니다. 예? 미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 인식도 없고 민주의식도 없는 그야말로 미개인들이 사는 배부른 돼지가 사는 사회가 되는데 그 사회를 원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 택도 안 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그 양현께서 말씀하신 그 5개 쟁점에 대해서 네. 저걸 갖다가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고 다 위반했죠. 네. 위반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안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어느 탄핵 재판보다 그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초호화 군단이었습니다. 소위 초소화 군단이라 가지고 사소한 절차에 대해서 많은 그 흠을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역사에 남기는 판결문 결정문이 그런 흠을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뭐 내란죄의 넣고 빼고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 적정성, 그다음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수사기관의 조서의 증거 능력, 즉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냐 안 했냐, 네. 부인했냐 안 했냐에 대한 증거조서, 그다음 증인 진술도 상호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신빙성을 줄 것인가, 또 어떤 증인의 말은 약간 신뢰성이 부족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만 좀 소수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의 소수 의견을 낸다면 예. 그 한덕수 그 잣대로 보면 한덕수 내란 한덕수 탄핵선 탄핵 사유죠. 예. 탄핵 사유 가운데서 쭉 적어냈던 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분이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의원님 TV 해설을 하면서 유심히 한 봤거든요. 네. 근데 아예 눈치를 못 채게 판단 안 하고 각하를 해버렸더라고요. 아예 눈치를 못 채게. 네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우리가 한덕수 처음에 총리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은 이거 애고편이다 알 네. 수 있다 이랬는데 실은 거기를 갖다가 딱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그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전부 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 정상적인 성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오늘 아마 명백하게 판단을 해줄 겁니다. 이게 뭐 간담회 수준이었다. 네. 대통령은 그러면은 대통령 할 때 간담회하러 오느냐. 간담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부 다 뭐 정상적인 대통령 만나뵌다 그래가지고 강요가 대통령 만나뵈러 온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몇 차 회의 해가지고 의전이나 아니면은 행안부 의전국에서 네. 탄사록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래 국무위원 모여가지고 그게 한 게 무슨 뭐 대통령하고 차담회나 간담회 했냐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것이 왜 인용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가적 해석을 쭉 해낼 것 같은데 길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예. 설명하는데 시간. 예. 길이 어리고 예, 시간. 이제 이것은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수없는 궤변과 거짓말하고 예. 법률가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예. 크게 대별하면은 뭐 수사권의 문제, 증거 네. 능력의 문제, 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많은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 여부를 떠나서 예. 당연히 피고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수사권에 있냐 없냐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권 여부는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 헌재라는 기관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네. 지난번에 구속 취소가 되고 났을 때 어느 방송에서 헌재 관련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구속되고 나서 만들어진 증거 한 건도 헌재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 공수처에서 만들어진 증거 한 건도 우리는 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권 문제는 우리하고 현재 심리하고는 관련해서 끝날 수도 있고 예. 또 친절을 베풀어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또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예. 헌재법에서 전문 증거 완화 법칙에 의해서 증거 조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쓸 수 있다고 또 그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또 다시 한번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떠나서 당연히 언급을 해줘야 할 문제고 네. 그리고 내란죄 철회 부분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란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한 5개가 다 내란죄를 이루는 행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뺀 게 아니라 행위는 그대로 두고 네. 여기다 판단을 하는데 이게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 형사법정의 설질이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네. 한덕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국무의 성격,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을 그냥 나는 절대 판단하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가. 네, 예. 안 합니다. 예, 안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내가 판사라도. 저 한덕수를 탄핵 사유 중에서 네. 윤석열 탄핵 사유하고 중첩된 게 딱 하나입니다. 예. 그 국무회의. 내란에 관여됐냐. 네. 그러면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됐냐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제되는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국민이 왜 이걸 판단해 줍니까? 아, 안 그래서 합니다. 아예 그 윤석열 내란 심판 탄핵 심판과 그것은 관련해서 여기서 할 문제고 전혀 그걸 한독수는 보여주지 않았다. 관여 안 했다로 끝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야기해서 절대 안 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 우리 저기 양분 아버님을 여의도 돗자리로 아니 왜 판사가 그걸 합니까? 그거 예. 부스럼을 냅니까? 그럴 리가 없다. 예. 뭐 바보 짓을 해요. 예. 난 그 해당도 안 되는. 그러니까 논점 이탈을 왜 하냐는 거라는 거죠. 아니 왜 그러면 한덕수 때 예. 그 이 비상계엄 위법했다고 판단을 한다든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든지 네. 국무회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를 한다든지 국무회의로 판단해서 그게 얼마만큼 쟁점이 되고 이 본안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여론에서 그렇죠. 안 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래 그걸 바보들 없어요. 예. 안 해요. 예,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재판에 보면 판사들이 진짜 똑똑하다. 아, 그렇습니다. 예, 판사들이 왜 진짜 그거 똑똑하다. 부수면 예. 그런데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할 거라 했는데
안 하죠. 저는 과감히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할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양분남 의원님을 고정 수련해가지고 처음부터 법률가라면은 안 하죠. 당연히 예. 상을 묻습니다. 예. 예. 저도 그날 MBC에서 아침에 그건 안 할 거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예. 바보 같은 짓을 할 그 판사들은 없다. 제가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많은 말씀하신 언론인들이나 평론가들이 예. 이제 한덕수 탄핵 심판을 보면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이제 견적이 나올 거다 그걸 윤석열의 예상을 많이 그걸 안 할 했습니다. 수가 없다. 예.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수많은 이제 그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 틀렸다. 양분함은 하나만 맞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33분 15초, 13초, 12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8년 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8년 전에는 지금도 많은 지금 뭐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안국동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철야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탄핵 심판 선고를 광장에서 함께 보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선고문이 낭독될 때 쭉 읽을 때 동의할 만한 대목이 나오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시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또 한숨이 확 새어 나오고 그러나 할 때마다 다들 네. 이제 가슴을 졸였던 이제 그 기억이 다시 또 나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지금 이제 짚어주신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막판에는 결국에는 전원일치 또는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인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1시간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두 분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1시간 30분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이제 쭉 말씀을 좀 주셨지만 사실은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진짜 진전하느냐 아니면 퇴행하느냐 그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히 전 세계도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제가 12월 4일 그 밤에 로텐더울에 있을 때 이미 BBC, CCTV, NHK 다 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CNN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많은 외신 기자들이 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말이죠. 아시아와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지금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000불도 안 되고 아주 미개한 후진국이라고 합시다. 네. 그 후진국에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 친위 쿠데타가 일었으면은 아마 방송 한 번 나오고 끝났을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았고 전쟁을 치렀지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와 네. 선진화, 산업화 세 개를 이룩한 세계가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경제 5개 대국인가 들죠. 네. 이런 나라에서 또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네. 이게 놀란 겁니다. 놀랬고 또 이런 과정을 전부 보도를 하고 오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네. 그러면 과연 이런 나라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회복이 될까? 네. 이 민주주의가 유혈 폭동이 없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내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만약 이게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면은 우리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롤 모델이 될 것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완성된 민주주의 이룬 나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네. 또 그런 나라가 어떻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 유혈혁명을 사태를 벌이지 않고 헌정지서 수복하는가 네. 이것을 지금 전 세계민의 관심사고 아마 이것은 우리 인류의 민주 역사에 아주 롤 모델이 될 사건입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저 영어를 매우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외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지난 11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제가 외신 기자하고 인터뷰하셨어요.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BBC 기자가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 야, 영어도 잘하시고 여의도 제 도장이고. 영어 얼마나 현찬했겠습니까. 나중에 제 말이
통했는가 그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자막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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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세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우리는 아픈 만큼 엄청난 우리가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아픈 만큼 우리는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법치고 완성된 나라가 없다. 이런 평가를 저는 받으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밤에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회 로텐도홀이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었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또 전 세계인이 다 보게 되는 굉장히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지금 저는 이제 조금 혜택을 봐가지고 미국에 한 18개월 정도 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던 이제 기자들하고 네. 통화를 해보니까 네. 제가 이제 두 군데 정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하니까 이번 사건, 이번 12월 3일 사건, 네. 그 다음에 뭐 100일이 훌쩍 넘은 다음에 오늘의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를 외국에서 보는 바로미터적 기준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CNN이나 이런 데도 CNN은 지금 요 아시아 지부가 홍콩에 있거든요. 예. 거기서 오늘 생중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모든 외신들이 똑똑히 본 것은 그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를 군대가 증거하려는 것을 실은 국민이 막는 것을 보았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떠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았고 두 번째는 가장 그 상위 그 법률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갈 것인가. 네. 이 세 개가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그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와 외교, 경제, 무역을 하는 신뢰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마 전부 다 뭐 CNN, NHK 그다음에 뉴욕타임스도 전부 네, 다 BBC 와가지고 뭐. BBC도 그렇고 전부 다 현장 생중계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8년 전에는 제 옆자리가 알자지라였습니다. 알자지라. 예, 예, 알자지라까지도 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느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예전 같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고 OECD 11대 경제대국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시대에 들어서 다시 경제가 추락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그리고 K 컨텐츠 BTS를 배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제가 최근에 들었더니 BTS 그 아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 외국인들이 그 5.18 묘역을 예, 가서 이게 묘비도 닦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1시간 25분 49초 남았는데요. 역사적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네. 더 자. 건강하게. 네. 오전 9시 30분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정문 최종 확정이 임박했다고 나와 있고요.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6.5원 내린 1450.5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약달러 여파라고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든 일정을 연기하고 청사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실청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용산 분위기가 어떤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산된 침묵이다. 결코 이 사람의 성정상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닌데 상당히 조용하다. 이것은 뭐가 있다. 전직 경호처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네. 그 아까 우리 양님께서는 고검장 하실 때 네. 검사로 이제 네. 도와주고 후배로 데리고 계셨던 거죠, 있었지 윤석열 않습니까? 검사를. 저도 여기 같이 좀 근무를 했습니다. 아, 윤석열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요? 여기 서울지검 특수일부장 할 때 네. 예전에 제가 경찰청 진흥수사 대장을 했거든요. 예, 그 예. 진흥수사대가 예. 그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일부 일부장 지휘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같이 근무를 했는데 네. 했고 또 그분을 겪으신 온몸으로 겪으신 편이시군요. 겪었죠. 저는 부하직원으로서 겪었죠. 겪었고 또 여기 이제 선배 검사로 네. 겪으셨고, 예. 이제 민정에 있다 보면은 인사 검증을 하면은 사람들 계기하는 성향을 파악합니다. 성향을 파악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죠. 네. 선고 날길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에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를 아신다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의 성향상 그때 우리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실 때 네. 제스처를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무슨 개선 장군 항일 독립 투사가 독립이 돼가지고 네. 미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 영상을 보는 또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렇게 어떤 그 하시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가지고 네. 나는 이기고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건데 아마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간에는 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찾아가가지고 배가지고 뭐 하야를 검토한다. 그런데 네, 그거는 네. 제가 보니까 약간 이제 오염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야 시기는 이미 지나도 훨씬 지났고요. 예. 그건 제가 보니까 약간 오염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건 제 경험에 의한 추론입니다. 네. 아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지 네. 그 결과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면은 그건 좀 그 밑에 있는 그 지금 뭐 대통령실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제 밥그릇을 원하는 겁니다. 단 하나.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거는 기각이 될 줄 알고 KBS를 보고 계시다가 이거 엉터리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밑에서 보고를 왜곡해서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심기 경호가 그러니까 예. 5대3 기각설 그 SBS 임모 기자의 5대3 기각설도 실제로는 뭐 지금 뭐 그 전직 검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기관 모처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심기 경호용으로 윤석열 심기 경호용으로 만든 밭글이 돌고 돌아서 검찰로 가서 그게 기사화된 거다. 그러니까 전혀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빵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양 의원님도 그 검사하실 네. 때 저 옛날에 그 우리 찌라시 한번 일대적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죠. 단속하고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찌라시 단속도 있었습니까? 제가 제 생각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폭탄주나 마시고 그냥 뭐 그냥 허방하게 지낸다고 예. 그러는데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예. 집요한 사람. 집요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파면될 줄 압니다. 윤석열은. 알아요. 예. 그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자기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되고 예. 100% 파면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한테 집요한 사람이었죠. 절대 포기가 없는 사람. 윤석열 사절에는 포기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는 내 행위가 파면이 해당되고 예. 그리고 내란죄 유죄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저앉아 절대 그래. 나는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살 길을 찾는 게 뭐죠? 보수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네. 보수가 정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정치투쟁. 계속 이렇게 이슈를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예. 던지고 예. 그 메시지를 던지는 도구가 헌재 심판장이 됐던 겁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장소였죠. 네. 그런데 이제는 예. 나올 일은 없지. 네. 오늘 메시지 돌릴 네.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 다 알고 있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만 포기하지 않고 제 스텝 2 플랜 B를 향해서 이 사람 뛸 겁니다. 플랜 B는 뭐라고 보십니까? 플랜 B는 예. 아마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기자회견할 겁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기자회견한다.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예. 기자회견을 안 하게 되면은 예. 내란죄도 인정한 꼴이 됩니다. 예. 필연적으로 이 탄핵을 엉터리다라고 예.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예. 자기를 지지했던 보수 세력으로 하여금 다시금 결집을 시키고 예. 극우로부터 결집을 시킵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내란죄의 유죄로 자기가 빨려들지 않고 다음은 조기 대선 때 자기 입김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입을 다물어 보면은 네. 엄마 저 윤석열이 내란죄 이렇게 많네. 네. 탄핵 많네. 그러면은 보수에다가 메시지를 던져도 먹혀들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바로 반박 기자하고 계속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속보로는 윤석열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고 입장 표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도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은 나오는데
와장창이네요.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저는 그러라고 봐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요. 예. 왜냐하면은 윤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예. 자, 한번 계산해 네. 보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 계신데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예. 좀 죄송한데 우리가 흔히 고검은 검사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 2번이나 고검을 옮기셨죠. 근데 결국 기사회생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집요하다는 됐습니까? 거. 그래서 예. 집요하다는 거. 하셔가지고 특검으로 가가지고 맞아요. 서울 중앙- 중앙검사장이 고검장인데 검사장 낮춰가지고 거기 갔다가 바로 총장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고검장은 거치고요. 네. 그만큼 어떠한 집요함이 있는 거죠.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건 뭡니까? 지금 판단하는 거는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엉터리로 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만 오늘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나온 건 뭡니까? 이것을 마치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대결해 그렇습니다. 갑니다. 예. 정치적인 프레임을 싸움으로 그렇게 짰죠. 프레임을 전환하는 예. 거죠. 그다음에 하는 말이 다수 야당과 예. 소수 여당 간의 싸움으로 또 프레임을 전환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뭘 들고 나옵니까? 승복이라는 단어까지 들고 나오죠. 네. 승복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과오를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따르는 겁니다. 판단을. 그런데 지금 우리더러 승복하라고. 아니 누구 보고 승복하라는 거 잘못을 누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맞은 사람 보고 승복하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을 전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치 싸움으로 가가지고 네. 그나마 그래도 보수가 지금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개멸이거든요. 연달아 지금 대통령을 2번 배출했는데 2번 다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개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어느 정당도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 편도 아닙니다만 네. 솔직히 야당이 이런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네. 말려 들어가면은 당하는 겁니다. 프레임에 말려서 좀 당한 측면이 있습니까? 있죠. 이게 보면은 이 보수는 프레임을 참 잘 짭니다. 네. 근데 진보는 이 프레임을 짜는 거에 대해서 이 방어 힘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 말려 들어가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예,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 근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똑같이 라이브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지 않습니까?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을 어떻게 눈가림을 하면은 네. 우리한테 따라오더라는 게 이미 몸에 익숙돼 있습니다. 예, 그게 학습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처음에 그 무슨 뭐 탄반 집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막 집회를 나갈 때 저건 프레임 전환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드렸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국회와 선관위를 군대로 침탈하고 정치행위 못하게 안 되거든요. 네, 네. 엉터리 포고령을 만들어가지고 이 개헌법이나 국무회의 절차까지 위반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반된 행위인가 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파면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라이브하게 그것만 오늘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소름이 확 돋고 오늘 어쨌든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당분간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그건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닌 거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오늘의 헌재의 선고는 예. 어떤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쟁이. 되고 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 절대 이 상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은. 물러서지 않을 예. 것이고 이러한 혼란을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이 혼란이 수습될 것이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파면이 오늘 선고되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구속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이 안 돼요? 재구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고 보시오. 안 됩니다. 안 돼. 어렵죠. 지금 모든 수사기관은 예. 윤석열만큼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보수로 정권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0.1% 가능성을 두고도 거기에 매달리는 게 공직자들이에요. 수사기관.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은 네. 수사 안 합니다. 어. 우리 보수가 정권을 못 잡고 민주로 정권이 교체돼야지만이 예. 그때 수사기관이 김건희의 여러 가지 비리 네. 또 윤석열 피고인의 예. 이제 자연이니까 직권남용죄나 다른 범죄로 수사를 하고 구속할 예. 수가 있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4월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야지 말이야. 우리가 심우정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인수위에 한 2번 나가 있었거든요. 예. 인수위에 2번 나가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그 정권의 힘이 제일 강할 때가 인수위라 그러거든요. 네, 2번 나가 있는데 보면은 딱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나잖아요. 네. 오늘 선거가 딱 끝나가지고 새벽 되면 당선자가 나오고 이제 당선증을 갖다 교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로 인수위가 차려지거든요. 예. 그러면 인수위에서 그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권력기관이라 그러죠. 뭐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네. 국정원 이런 데서 네. 인수위의 입맛이 맞는 정부만 딱 가져옵니다. 한 일주일 안에 가져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분위기를 좀 일신해 보겠습니다. 소위 네. 말하는 서정세신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서정세신. 예. 그다음에 이제 참 제가 그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은 죄송한데 여기다 부침도 하나 또 네. 따라옵니다. 별보 해가지고요. 예. 현재 정권을 잡은 곳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희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그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늘 선고가 한다 그래가지고 다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또 새로운 분쟁의 시작으로 이제 60일이죠. 네. 60일 동안 엄청난 또 사회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배출한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석고대죄를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이런 마음은 정말 바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원래 파면이 아닌데 네. 왜 우리가 파면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을까? 이걸 갖다 다시 또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더 많은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그래서 거죠. 네. 오늘의 파면은 이제 첫 단추를 낀 겁니다. 네. 마지막은 네.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은 밥비려다 죽 써먹은 겁니다.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고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네. 윤석열은 사면이 됩니다. 모든 내란죄 공소 취소될 겁니다. 예. 그렇죠. 밥비려 죽 써먹은 것이 되고 예. 이제 이게 선거하기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제 말을 듣고 시청자들이 제 이야기도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야? 오늘 탄핵 인용되면 당장 내일 김건희, 윤석열 구속할 거 있는데 아니 4월 안에 구속될 거라고 다들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수사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김성원 경호처장에 대해서 네. 경찰이 영장을 3번이 신청했는데 검찰가 반려했어요. 경찰이 뭐랬습니까? 영장 신청해야 돼. 영장 심사위원회 열었어요. 네. 영장 신청이라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어요. 네.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서 너희들 왜 안 하냐니까 마지못해 했지 않습니까? 아니, 네 번째 때는 결국 안 나가버렸잖아요. 검사가. 이 정도예요. 네. 그런데 나이보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2달입니다. 2달. 국민들이 참고 수사에 대한 열망 의지도 네. 정권 교체로 옮겨가야 돼요. 정권이 교체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꽝이에요. 모든 게 꽝이다. 네. 아, 이거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네. 구속 취소돼서 나오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양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걸 갖다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법원을 갖다가 끌어엎어 버리려고 폭도에 들어갔죠. 119 법원 폭도. 예. 60몇 명이 구속됐죠.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조속히 석방돼야 된다. 맞아요. 예. 본질은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밝혀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 다시 힘을 가지면은 법원에 들어가지고 폭동한 사람들 다 석방시킬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트럼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미 의사당 난입했던 그렇죠. 근데 관계자들 전부 풀어버린 미국의 법적 사면시켜버린. 시스템은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행 법 시스템은 불가능하지만은 법리상으로 1심 형사재판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예, 2달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기쁨에 끝나면 안 된다. 모든 국민적 영향을 해서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다들 중요한 말만 합니다. 네. 예, 여의도 돗자리. 예, 양분하 의원님. 예.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일단은 좀 한 고비는 넘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당연히 대선은 될 거야.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 지표도 그래라고 하는데 내란 속의 윤석열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지규현 판사, 지규현 심우정 커플이 이 사람을 자유인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내란에 어디서나 무슨 얘기를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1차 내란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1차 내란을 일으켰어요. 네. 2차 내란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과한 표현인지 뭐지만 그 내란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유지해온 게 헌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모든 내란과 쿠데타의 마지막 손은 법조인 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포고령 1호에서 정치인 체포했는데 정치인 체포해서 뭐 죽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은 법적 심판을 받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검사 손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이게 사법 쿠데타거든요. 이제는 예. 무력의 쿠데타 시대가 아닙니다. 사법 쿠데타 시대로 시대가 변환됐는데 그렇다면 법조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론과 논리로 법조인들이 쿠데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조인의 덕택에 윤석열은 또 고함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산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정권을 교체해야지만 이 법조인들이 네. 그냥 끈을 놓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각각 사설을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하고 헌법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경향신문도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동아일보는 살짝 흔들리는 것 같고 조선과 중앙이 위대한 승복과 자중을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조선일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2의 6.29를 열망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가 해체되면 홉스적 자연상태 곧 전쟁 상태로 나아간다. 그때 우리의 삶은 외롭고 불쌍하고 불쾌하고 짐승 같고 짧다. 아니 저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다 아직 못 우리나라 들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런 혼돈 상태입니까? 오히려 기각이 됐을 때 그런 혼동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주장을 이 사람들은 하고 기각을 있습니다.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있잖아요. 예. 참 저도 이제 그 시무사 논설위원을 갖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참 이거 재봉 뽑는 거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승복. 그다음에 제2의 6.29 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1980년대 6월 민주화 운동, 즉 시민들 넥타이 부대, 아줌마, 네. 그 장사하는 사람, 네. 학생들까지 거리로 안 나왔다면요. 예. 6월 항쟁이라는 게 없었으면 6.29 선언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뭐 승복이면 승복이지 위대한 승복요. 그 승복을 갖다가 위대하다고 앞에 딱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화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면은 가능하면은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부끄러운 건 알아야 됩니다. 이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타이틀 뽑아 장난치는 네. 거요. 그건 좀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가 6.25 항쟁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항쟁은 용어를 쓰는 것 자체. 네. 그리고 예. 승복이라는 게 죄진 놈한테 심판 대상자한테 너 승복하려 물어본 것이지 심판 대상자한테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양 의원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승복이 뭔가, 승복이 뭔가 하니까 자기의 잘못이나 그렇죠. 예. 죄를 고백하고 납득하여 따르는 것을 승복이라 그런다라고 네. 국어 하는데 사전에. 예. 그래 있거든요. 예. 지금 오늘 헌재에서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럼 승복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권력이란 절대 반지를 순순히 내놓는 역사는 없다. 이제 이게 말입니다. 권력을 갖다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인식하고 똑같아요. 네. 비상계엄 대통령의 권한이야. 군대동원 나 할 수 있어. 네. 오늘 아마 이 판결이 헌재에서 날 겁니다. 대통령은 말입니다. 국민을 선출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네. 국민의 권리를 갖다 위임받은 수권입니다.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위임기관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옛날에 왕권 신수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여기가 지금 루이 14세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절대 반지를 벗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절대 반지를 벗지 않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가락을 잘랐다. 예. 옛날 절대 반지를 스스로 한 게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게 바로 유혈 혁명이죠. 유혈 폭동인데 네. 지금은 절대 반지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벗깁니다. 예. 네. 법치가 벗겨집니다. 예. 오늘 그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보면 뭐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치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보수 법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초반부터 말씀하셨던 윤석열 구속 취소 그날 바로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해서 말씀해 주셨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카르텔. 보수 법조 카르텔. 보수 법조 카르텔. 엘리트 카르텔. 예, 이거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지규현 혼자 저런 결정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도 작동되는 것이다. 관련해서 한겨레에 하네스 모슬러 독일 듀스부르크 예센대 그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내란 세력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프레임을 아니 지금 승복해야 되는 거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이 승복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한테 승복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칼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칼럼까지 나오는 그래서 겁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압도적. 아직은 60일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렇죠. 지금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수를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게 보수입니다. 네. 보수의 가장 큰 특징은 법치주의 준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는 야, 이 법이 지금 틀리니까 법을 개정해야 돼. 혁명으로 개정해야 돼. 이게 진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극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보 보수가 있고요. 네. 왼쪽에 극좌 극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좌 극우는 제도적 정치권에 못 들어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다수의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진보 보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요. 극우로 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정치 제도권 외에 있는 극우를 갖다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가 나오고 손혜모 목사가 나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2.3 개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수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력을 같이 맛을 보게 된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럼 누가 내보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어떤 단합된 의지로 너희들은 다시 제도권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속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인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문영배 소장 아무런 대답 없이 출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외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권한을 복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거 너무 뻔한 스트레이트 기사인 것 같고요. 네. 로이터 통신은 운명을 결정하는 헌재 판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모든 주요 매체들이 다 관련된 소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도 긴장되고 감정적인 하루가 된다. 대한민국이요. 윤 대통령이 축출된다면 지지자들의 반발이 복직한다면 탄핵소추 이후 줄어들었던 진보적 시위가 다시 불붙을 것이다. 이게 그 외신들은 지금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이런 보도를 좀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역시 30분은 넘겠죠. 그렇죠. 선거 낭독이 20분은 넘을 것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앞에서도 뭐 24분, 27분 네, 네.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1시간 1분. 네. 딱 예. 1시간 남았습니다. 59분 58초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언론사 화면을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여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여서 아마도 다 모여서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의원님은 탄핵소추 저는 아닙니다. 아니세요? 저는 법사위원이 아니어서. 아니어서. 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보면 안국동과 그리고 어디입니까? 한남동 앞에 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집결해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행동 측에서 집회 결의 대회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관천 경정님은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양부남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오후에 선거 이후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의원님? 아, 저를요? 네. 아니 돗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여의도 돗자리가 아니면 안 모시는데 돗자리라서 사실은 못하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 네네네네. 네.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인용 결정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할지라도 이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더 역사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헌재의 심판 인용의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족에 대해서 정권 교체 그리고 망가진 민생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거의 목숨을 걸 겁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희망을 갖고 이제 정말로 출래 불사춘이 아니라 이제 출래 춘이 됐습니다. 정말 봄이 왔으니까 네. 희망의 날개를 함께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 그 마지막 멘트가 심장을 울립니다. 예, 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21세기에 멀쩡한 나라에서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온 국민이 이렇게 상처받고 모욕적 상태에 놓인 게 어느덧 123일이 오는 되는 날입니다. 이게 과연 역사 앞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이거를 바르게 정돈하지 못하면 후대에게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 수 있겠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아침입니다. 자, 57분 22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양부남 의원님은 보내드리고 저희가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는데요. 잠시 광고, 저희가 또 화장실은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화장실 갈 시간 1분에서 31분 40초 정도만 주시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김용남 의원님 또 최민희 의원님 모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취재 편의점과 하루 종일 함께 끝장 라이브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